어떤 케이스야? 오늘 여쭤볼 거는 이 케이스인데. 아, 그래요? 네. 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나 모를 수도 있어요. 오, 되게 쬐까니 수술이네? 네, 되게 여러 번 하셨고 총 4번 하셨는데 이 수술 뭐야? 기억이 나지 않아. 이제 1년 내에 1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재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한테요? 네, 저희한테 총 4번. 4번 하셨어요? 네. 1년이 안 됐는데? 보통 1년이 안 되는데 재수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 범위가 다르기도 했고 네, 어쨌든 4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이분 누군지 기억나요, 이제. 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겠다. 봐봐요. 보면, 자, 그만 물어요. 자, 보면, 이거 보면, 이런데 밀도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그 보면 안에 보면, 문신도 하셨어, 그지? 네, 문신도 하셨어. 그러니까 저기 비침이 있는 게 싫으신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저 비침을 거의 없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수술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수술 양들을 조절하면서 어떻게든 양을 줄이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으므로. 그렇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원하시는 만큼의 양을 계속 뽑다 보면 뒷머리를 계속 잃어버리면서 문제를 더 일으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술량을 조절해 드리면서 진짜 필요한 곳들만 하도록 유도를 한 셈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술을 덜 하거나 안 하도록 유도한 셈이죠. 근데 그래도 하신 거죠. 이제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도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니즈가 있으니까 필요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슬금슬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수술이 잘 된다고 여겼으니까 또 필요한 곳들을 만드셔서 계속 그 위치를 잡으셨나 봐요. 아들, 너 나가야겠다 이제. 아들 이제 빠이빠이. 아들은 빠이빠이. 안 되겠어. 야. 빠이빠이. 이따 봐. 아들은 이따 봐. 아무튼 아들은 이따 빠이빠이. 안녕 노이야. 그래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들은 다른 사람들이 결과의 차이를 알아차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본인은 되게 아세요. 그러면 항상 수술 전에 상담을 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좋아하시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니까 진짜 얘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데만 핀포인트로 진짜 찝을 수 있을 때까지 상담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어떻게 해주세요가 처음에만 그런 정도가 좀 애매하게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런 그 양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거기만 하자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셨대요? 이분이 저희한테 처음 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정수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쪽에서 그 후에 총 4번을 하셨는데 네. 이제 수술 한번 하고 나니까 다른 곳도 하고 싶어서 1년이 안 돼서 또 다른 곳 하시고. 이거 뭐야? 도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방금 이거 뭐야? 저희 컴퓨터에도 뜨더라고요. 도미.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업데이트 됐나 봐요. 업데이트 된 거죠? 네. 우리 정품 쓰는 거 맞지? 네. 어이씨, 나 우리 정품 써야 돼요. 네. 우리 그 정품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수술한 부분 보면 되게 양을 처음에 줄였네요. 그래서 여기 위쪽 부분에 가르마 라인 부분에만 밀도를 올려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요즘의 트렌드랑 맞춰보면 봐봐요. 이제 범위를 보면 되게 작아요. 크지 않아요. 이렇게 비쳐 보이는 지점들 있잖아요. SMP한 구간들에서 그 중에서 가르마 영역들만 밀도만 좀 올려놨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좋은 걸 골라서 뽑아서 올려놓으면 나중 가면 그런 부분들이 부해져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해져 보였을 거예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똑같이 비어있는 자리들이 생겨 있었겠죠. 그렇네요.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빗질을 해서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정수리가 고민이신, 탈모가 심하지 않았을 때 약을 오랫동안 드신 상황에서 정수리 요로 봐봐요. 뭔가 또 올라갔죠, 이렇게.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좋은 수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젊은 나이에 수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상담 때. 그러면 이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또 요구하셨나 봐요, 그죠? 네. 10개월 뒤에 그러면 2차 때 하면 뭐 어디 기간을 보자. 10개월 때 6월 4일 날 하고 5월 9일 날 했네? 아닌가? 2번 폴더 들어가시면 이번 폴더 네, 수술 직후 직후에 보면 보드 보시면 날 들어가요. 날짜가 7월 19일 날 했네? 네. 그럼 10개월 만에 했네, 10개월 만에.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좋지 못하죠. 근데 계속 요청 주셔서 1년을 안 채웠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는 거의 1년을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다르시면 네, 위치가 되게 다르겠죠. 이 라인 또 잡으셨네? 그죠? 네. 네. 라인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성향이 또 드러나죠. 이 라인 잡았을 때 성향이 되게 반듯한 라인을 선호하시잖아요. 뒷머리는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나이가 젊은데 반듯한 라인을 선호하실 정도로 밀도에 대해서 좀 집착하시는 정도라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겠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도 최대한 의사는 시간을 버텨주면서 그 전체적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보서 생각해 보면 2, 3개월이라도 더 버텨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죠. 계속 요청을 주셔서 그런 거고 그게 아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앞에 라인을 보면 이때 1500모낭 정도, 3000모 정도를 썼는데 이 정도면 아주 적은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많은 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도에 대한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싣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앞에 라인을 또렷하게 만드는데 좀 더 쓸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비침이 있는 구역까지 쓰기 시작하면 3.5 정도도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면적에는.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이는 이 정도 너비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들을 이 겹쳐 씹는 범위에서 도킹을 하느냐 그 다음에 라인을 얼마나 고르게 반듯하게 만드느냐 옆 라인을 잡느냐에 따라 개수가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는 적절한 개수로 보여요. 자, 이제 두 수술을 이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첫 번째 수술은 이 수술은 되게 양을 좀 줄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 정수리는 생색을 내기 위한 최소 개수들이 있어요, 항상. 그 개수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수는 절대 많은 개수는 아니에요. 두 번째 개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면에서 헤어라인을 만들거나 또렷하게 만드는데 이 개수보다 조금 10% 정도는 더 줄여도 되거든요. 예, 근데도 어느 정도 많이 쓰셨다는 거는 밀도에 대한 기준치가 확고하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인도 만든 거 보면 되게 반듯하죠. 네. 그 다음에 1년째 보자. 라인을 보면 반듯하게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라인을 멈춰도 좋다고 보는데 그죠? 그리고 되게 반듯해요. 원래 좀 더 울퉁불퉁하고 좀 더 이렇게 헐거운 지점들이 있어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수술은 이걸 봐야 돼요. 위에서 빗질 했을 때 봐봐요. 빗질이 엄청 부하죠.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밀도를 계속 올려준 거예요. 이 사이사이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모량을 늘려주는 게 실제로 이 수술의 두 번째 초점이었죠. 그래서 해내야 되는 것들을 다 해냈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다시 욕심이 드셔서 딴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1년차 때, 자, 예전에 수술했던 범위예요. 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게 조금씩 보이는데, 예전에 봤던 것보다 약간 심은 것들이 조금씩 더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 모발이 좀 더 얇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충분히 스트럭처가 있어서 전체적인 밀도 양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뒷머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뒷머리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으니까 점점 뒷머리가 없어진 양상들을 관찰을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만 봐도 되게 괜찮죠? 네. 여기는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위쪽은. 예. 이거는 요청 주신 분 때 여기 아래쪽 모발에 대한 고민이 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수술이 작으면 이 아래쪽을 좀 덜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미용적으로 예. 그 남자들 상고머리처럼 뒷머리를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2차까지는 그걸 좀 애쓴 것 같고 3차 디자인을 보면 와 진짜 3차 야, 네. 라인이 다시 반듯해졌죠. 이제 이 각도에서 조금 아낀 거를 좀 아쉬우신 나머지 좀 더 본인이 봤을 때 반듯한 라인 만들고 있어요. 네,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M자죠, 보통. 보통 남성들이 M자가 있고, 편차가 있는 라인들 자연스러워서, 이 수술은 이 안쪽 밀도를 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라인을 또 반듯하게, 플랫하게 만들잖아요. 아마
4,500개는 썼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아무리 못 써도. 3차를 안 봐야겠다. 3차 엄청 많이 썼네. 3차는 왜 또 많이 썼어? 어디 보자. 825. 네, 825낭 다 했어. 와, 진짜 선을 더 낮췄구나. 막상 수술할 때 보니까.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여기 위에다 선만 그렸는데 이제 라인을 더 낮춰서 선을 더 그리기 시작하죠. 네. 이 선을 줄 한 줄 긋는 순간 한 200개는 더 쓰는 겁니다. 네, 모낭 단위로. 예, 그러니까 한 많이 써봤자 500개 쓰겠네 했는데 이제 200개 들어 뭐 이럴 정도 쓸 수 있었겠어요. 밀도를 이렇게 높이고 싶으시면 그러면 이마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위에도 밀도도 올리고 여기도 에그 주변부 밀도도 올리려고 하고 이마도 좁히려고 하고 여기 밀도도 올리려고 하니까 뒷머리가 많으니까 쓰는 거지 지금 계속 뒷머리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직후에 보면 네, 라인도 엄청 빠듯해요. 아무튼 그래요. 이 트렌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반듯한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의사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요즘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워낙 말은 너무 이렇게 막 러프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시면 최대한 맞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맞춰드리는 습관이 드니까 계속 반듯한 라인들을 계속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나도 몰래 반듯해진 것 같아. 디자인 하실 때요? 네, 클라이언트가 전반적으로 반듯하다고 하는 그 바이어스가 생긴 거죠. 나도 편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반듯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소심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소심해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죠. 뒷머리를 보죠. 뒷머리를 봤을 때 이제부터는 진짜 이슈들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수술을 반복했을 때 문제점을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건 냉정히 봅시다. 내가 못하는 지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클라이언트의 니즈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수술을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수술을 좀 멀리서 보고 나면 의사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면 한 번씩 뽑은 자리들이잖아요. 네네. 이 자리들에서 또다시 채취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채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적은 양인데도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이 아래쪽도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마치 절개 수술한 것 마냥 일자 모양의 스카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예, 이건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망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기존의 모발들이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가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들어갔다라고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반대급부로 이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클라이언트가 좋아하실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0년 뒤에 15년 뒤에 이 클라이언트 분이 되게 후회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원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니즈를 따라가면 이런 상황을 좀 만드는 거죠. 근데 니즈가 강하시면 또 따라가요. 이제 이게 따라가야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1일 샴푸 때 보죠. 이제 1, 2차는 이제 뻔히 보이는 수술이에요. 하나는 밀도 올리는 수술이고 두 번째는 라인을 맞추면서 이 경계부 밀도 올리는 수술이거든요. 이제 3차부터는 조금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잖아요. 조금 이제 특수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면에 보이는 이거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전체 얼굴의 비율보다 더 좁히면서 약간 유아인처럼 좁히면서 이렇게 좁히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단차가 좀 있어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좋은데 되게 플랫하죠. 네. 플랫하면 이렇게 싹 라인이 완전히 일자처럼 보이는 수술이 되겠죠. 이제 5개월 때 한번 보죠. 5개월 때 보면 벌써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나 봐요. 보자. 예, 벌써 플랫한 라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밀도는 아직 5개월 때 밀도니까 그렇다 치고 막판에 보면 막판의 밀도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때 영상들을 볼까? 이거 뒷머리 영상밖에 없네? 그때도 상담으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때 이 마지막 밀도 올리는 걸 보고 싶은데. 보강 수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때 하고 얼마 안 돼서 하셨을 거예요. 아, 전체 찍은 걸 한번 보자. 전체 막판에 찍은 거 보자. 아, 이거 보면 알 수 있겠다. 네. 이거 뭐 헤어라인 하고 찍은 거 없어요? 이 수술은? 아마 뒤로 넘기면 빗질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제 3차 수술하고 나서 라인이 이렇게 쭉 플랫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낮춘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많이 낮춘 거죠. 그리고 여기도 심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수술은 또 비어 보인다고 이 가르마 라인들 지정해 주셔서 그쪽 심은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심어서 올린 게 보입니다. 이제 양이 되게 이제 이렇게 부해져 가지고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심은 거 쉽게 말하면. 예, 라인을 완전히 낮춘 거죠. 근데 반듯하게 낮춰서 아까처럼 반듯한 라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번째 수술을 보면 이걸 봅시다. 우리가 비삭발로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이 보면 되게 밀도가 좀 떨어져 있죠. 이거를 보면서 열심히 자아 비판을 해봅시다.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 봅시다. 나 이러고 있네. 여기서 뒤에서 이러고 있어. 내가 보인다. 저 이거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핸드폰 들고 있는 거는 나 술방에서 핸드폰 들고 있네. 저희랑 내용 나 전달 술방에서 핸드폰 들고 있는 나쁜 사람이네. 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저 잔디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잔디로. 저희랑 연락 중이에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뒷머리 잃어버렸다는 게 되게 나의 젊은 나이에 계속 잃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을 좀 더 계속 확보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기존 모량이 많은 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적어도 이 수술까지 계속 가려면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확고하시긴 하셨어요. 네, 수술에 맞아요. 대해서. 근데 싸우자에 가깝게 얘기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원하실 때 맞춰드린 순서가 최대한 맞춰드리지만 어떻게든 양을 줄여서 뒷모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나의 기본 원칙인데 그래서 원하시는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다양해질 경우에는 이 경우를 어디까지 제가 같이 맞춰드리고 끌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얘기를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으면 약간 꼰대처럼 미리 나도 설정을 좀 해서 이 정도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얘기도 해보고 하지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버텨서 늦게 해볼까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부 수술들이 계속 1년이 아니고 좀 짧게 막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반복해서 하기 시작하면서 네.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물론 수술 범위는 다르지만 똑같은 범위를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계속해서 보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마지막 수술은 이 가르마 라인 다시 올렸네요. 그래서 아까 밀도를 좀 올린 게 보이고 지금 마지막 6개월 때 오신 거 보면 이거는 사진과 영상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잘 나온 사진과 아주 안 좋은 영상들을 같이 비교합시다. 이 뒷머리는 많이 잃어버린 게 보이죠? 이제 여기 이쪽은 많이 잃어버렸고 이런 게 자아 비판입니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수술들을 다시 보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이 빗질은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수술들을 제가 비슷한 수술 만든 적이 한 번 또 있는데 여기 밀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모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스타일링 하실 때 되게 편해지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 점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해요. 너무 부해. 너무 양이 많아. 하지만 개인이 만족하신다면 해주시. 그거에서 내가 좀 이제 좀 싸워보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도 원하시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기술적인 의견은 드려야죠. 근데, 조금으로써 약간 의도해서 그래도 의사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정도 줄일 수 있는 게 어떠냐. 아니면은 이렇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보존치료 대안을 설명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저건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었죠. 뒷머리를 잃어버리면서. 말이 없이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봅시다. 이거 봐요. 이거 저를 찍지 말고 화면을 찍어줘요. 예, 이 볼륨감을 좀 봐봐요. 얻은 것과 여기 에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런 데를 다 밀도 올려놓은 거니까 얻은 것과 반대로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나이 그 다음에 기본 원칙에서 좀 벗어난 것들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거 내가 개월수를 좀 더 지키지 못했다 좀 버티지 못했다 원하시면 하세요 라고 했다 이제 물론 얘기 나눠보면 어쩔 수 없이 원하시면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이게 근데 그건 핑계일 수도 있잖아요 뭘 뒤에서 생각해보면 저 밀도를 잡은 거죠 우리가 대신 그래도 비어 보이죠? 이렇게 보면 가르마 라인은 당연히 비어 보이죠 근데 저기 보면 약간 굵어 보이는 게 다 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 뒷머리 봐봐요 이제 진짜 중요한 뒷머리 저렇게 잃어버렸어요 내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 수술은 잘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지금 정규 시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상담팀 선생님들한테 정규 시간 하고 싶은 케이스를 하나는 찍어와라. 어떤 케이스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미리 보지 않고 생각나는 코멘트들을 더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술들은 이래서 좋아요 라고 이제 막 자랑하거나 네 잘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피할 수 있긴 한데 이런 수술일 때 이런 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수술일 때 잘못하면 저런 안 좋은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를 보여질수록 더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수술 보고 에이 의사가 저렇게 뒷머리를 더 썼으니 나 의사 못 믿겠어 안 믿어 이러면 내가 환자를 놓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더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많은 거를 좀 더 요구할 때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결국은 재수술을 했을 때 또는 대량 이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많이 얘기 나누는 품목이다 덕목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수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좀 찍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런 점들은 방어하기 위해서 얻어갔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말도 안 되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막 엄청 빈대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더 비침이 덜한 의도로 만드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였어요. 자, 이거는 이론적으로 톤을 나눠서 얘기합시다. 비침이 굉장히 없게 만들려면 실제는 아주 많은 양들을 이 주변부에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침이 없게 만들려면 최대한 기존 플로우와가 맞지 않게 자 이건 잘 이해해봐요. 방향이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 방향이 이러고 있고 여기 방향이 이러고 있어봐. 그럼 더 가릴 수 있겠지. 네. 그럼 정반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모발도 다 죽겠죠. 그러니까 전체 모량을 살려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모발의 방향과 그대로 돌아가면서 최대한 양을 늘려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심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수술들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 수술은 최대한 가려지는 폭을 즉 SMP한 공간들을 최대한 밀도를 올려줘서 불편함이 없게 만들었고 두 번째 수술은 여기까지는 이제 심플하다 그랬어요. 앞부분들을 밀도를 올리면서 에그 주변부까지 밀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올려놓은 거죠. 처음 두 번째 수술을. 세 번째 수술부터 약간씩 고민거리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수술은 라인을 더 낮춰서 완전 플랫하게 만들죠. 이거는 헤어라인을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요즘에도 많이 그러시긴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드린 거죠. 거기서 얘기를 좀만 더 잘할 걸. 한 줄이라도 더 올려볼 걸 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면 처음에 그랬을 때랑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 실제로 심었을 때의 라인이 조금 다르잖아. 네네. 처음에 그랬을 땐 약간 높게 그렸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덜 얘기를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해봐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수술은 그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거긴 한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지금 이 정도면 수술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 수술, 네 번째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볼까? 보면 이 위에 보면 사진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또. 근데 이 상황에서 요 봐봐요 이 수술에서 왜 이 상황을 왜 수술해요 이 상황에서. 근데 보셨을 때 이 스스로 여기 핀포인트를 집어서 여기가 비쳐요 이렇게 설명 주신 정도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좀 더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가 비친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수술을 조금 더 해드렸죠. 이 마지막 수술 양이 몇 개지? 607개 거의 500개만 하려고 했었구나. 되게 조금 양을 쓴 거예요. 아주 최소 수치만 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기억이 나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수술 얘기는 하지 맙시다. 최대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든지 제가 비판받을 만한 수술들이에요. 기능적으로는 되게 잘 해놨지만 전체 설계를 짜는데 좀 더 제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게 옳지 않았었나 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좀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니즈를 맞추는 게 일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 했어요?